경기도지사와 또 대구 두 개가 바로 지방선거에서 가장 핫하게 지금 붙는 핫플레이스죠. 핫플레이스가 경기도와 대구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가장 따끈따끈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오늘 발표된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를 보면요. 예, 윤심이 담겨 있다는 김은혜가 상당히 앞서가는 탄력을 받아서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김은혜 27.6, 김동연 22.1, 유승민은 18.9. 예, 이거는 물론 경기지사 적합도입니다. 적합도. 경기도지사로서 어느 사람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적합도지만 사실은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적합도 따로, 그 다음에 지지율 따로 이렇게 응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지지율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쭉 보면은, 국민의힘 김은혜 27.6 나오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22.1, 또 유승민 18.9, 유승민은 김은혜가 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까지는 김동연도 따돌리고 상당히 이렇게 안정권에 드는가 싶었더니 김은혜 당선인의 그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대변인이 출마를 한 이후에는 상당히 지지율이 정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어떨까요? 민주당의 안민석 9.6, 또 민주당의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었죠. 5.3. 또 무소속의 강용석, 강용석의 출마도 여러분들의 관심 사안일 텐데 이게 무소속으로 역시 이렇게 뒷짐을 빼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죠. 4.1로 오히려 염태영보다도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지지율 아주 초대형 거물이 아니면은 바로 무소속으로 당선되기는 매우 힘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물론 강용석 후보가 어떤 그 모멘텀을 만들어가지고 지지율이 쭉쭉쭉쭉 앞으로 이 한 달 동안 오를 것이다라고 그런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 무소속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지사의 김은혜 돌풍이 계속 불고 있고 이 돌풍은 윤심이 섞여 있기 때문에 찻잔 속에 그런 태풍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지방선거 내내 지금과 같은 그런 돌풍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경기도 도지사에서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 여러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홍준표 대 친박구도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세븐님은 우리 강용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시네요. 강용석이 10%를 넘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네, 강용석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가세연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대선에 기여를 많이 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공약은 좋던데 누구 공약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강용석 어이가 없어서 예, 토미니스님이 아주 엄청 아주 거칠고 센 얘기를 했네요. 예, 강용석을. 네, 김 박사 오늘은 아시아투데이 구독하신 손님들만 오네요. 그러나 그분들도 저처럼 구독 권장하시겠죠. 손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이미 본인이 구독을 이렇게 구독을 권유를 해서 이미 구독하시는 분들만 점심 드시러 오셨다는 얘기네요. 네. 강용석 공약이 좋다는 얘기군요. 네. 토미리스님, 맞아. 예. 아쉽지만 2년 후에 총선을 노려야 할 듯. 저것도 강용석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강용석 후보가 2년 뒤에 총선을 노리는 게 좋겠다. 우리 스나이퍼님. 네. 자, 대구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대구의 홍준표 대 친박구도, 이거는 뭡니까? 바로 김재원이 어제, 이 박근혜 대통령 그 표심을 지금 몰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유영화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약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게 3일 전까지는 김재원 그 단일화 얘기하면은 택도 없다. 나랑 그 유영아는 이런 정치 지향점도 다르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거가 너무나 이 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제로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김재원
그 후보가 최고위원 사퇴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한 것은 3일 전에 비해서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김재원과 유영아가 똑같이 다 나오면은 홍준표 후보에게 질 수밖에 없다. 홍준표는 당대표도 2번을 하고 대선도 출마를 하고 그래도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거물 아닙니까? 지난번 당내 경선 때도 윤석열 후보에게 아슬아슬하게 진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는 고정 변수고 유영하와 김재원이 같이 나란히 출마를 하면은 표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도토리 키즈 얘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그나마 공천을 홍준표에게 헌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김재원 공통분모가 바로 친박근혜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현재 박근혜는 훨씬 더 유영하 후보 쪽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예, 유영하의 뭡니까? 후원회장까지 맡을 정도니 두 사람 중에 택하라면 당연히 유영하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싶어 할 텐데요. 바로 김재원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의 정무수석까지 했으니까 친박의 일원 중에는 분명히 일원이죠. 그러니까 바로 박근혜의 표심을 이렇게 한데 어울려서 둘 중에 한 사람만 나선다면은 충분히 홍준표와 일합을 겨룰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처럼 유영아 따로 김재원 따로 하면은 이거는 그냥 1등은 홍준표한테 그대로 이렇게 헌납을 하는 상황이니까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유영아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유영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건설적인 그 제안인 것 같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상당히 수용하는 듯한 그런 그 모양새를 취했죠.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 중에 이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단일화를. 그래 만일에 유영하나 김재원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선정이 되면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네, 홍준표와 1대1 일합을 겨룰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또 이 후광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당선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김재원 후보가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3일 전까지는 전혀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바로 3일 만에 이렇게 큰 전향적으로 단일화를 제안을 했다라는 걸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대구가 점점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히려 경기지사 김은혜의 돌풍이 부는 것과 더불어서 대구시장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가 전국적인 관심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 대구시장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또 입지가 상당히 다져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대구는 하여튼 전국적인 그런 승부수의 지역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또 아주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저렇게 시험을 보는 모습 아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봤을 텐데요. 국민의힘 공천 자격시험에 4,500명이나 응시를 했다. 바로 시의원 또 구의원 이런 분들이 바로 저 시험을 봐야 이제 공천을 딸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원자들이 다 몇 개 그런 그 시험장에서 나눠서 시험을 봤는데 저기에 저 지금 화면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화면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네. 이준석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물론 이준석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이제 주도해서 바로 저런 자격시험을 했는데 시험이 도대체 변별력이 있나 또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걸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렇게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참 굉장히 처음 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구의원, 시의원을 하려고 그래도 이제 저런 시험을 봐야 되는구나. 네. 바로 어제 4,500명이 응시를 했는데 최연소 응시자가 20살입니다. 20세. 그리고 최고령 응시자는 81세. 무려 4배 차이가 60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최고령은 81세.
자, 시의원 비례대표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의원 비례대표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맞아야 공천을 받을 수가 있다.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은요, 지역구에 출마한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평가 점수에 비례해서 가산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점수를 고득점을 하면 할수록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이런 그 평가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네, 어떤 시험인지를 이렇게 봤더니요,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된 문항이 총 30개가 있답니다. 네, 당원, 당규, 공직선거법에 대한 문제, 또 대북정책과 청년정책, 또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영역도 있다. 다양하게 있죠. 당원, 당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 대북정책, 청년정책, 지방자치 이런 그 여러 가지 영역을 나눠서 시험을 봤다. 또 대학 수능시험과 같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이렇게 이제 쳐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바로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딱 이게 몇 점이라는 게 금방금방 나오니까 이래 평가도 공정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부 응시생은 아이고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아까 얘기한 80세 넘은 그 고령 응시생은 이렇게 OMR 카드에 그런 사인펜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너무 어렵다. 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네. 저 때만 해도 뭐 대입을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익숙한데 저보다도 더 연배가 많은 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았겠죠. 네. 바로 이렇게 대한민국 그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출마자들이 자격시험을 쳤다는 얘기, 예, 나름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